60세 넘으면 쉬고 살겠다던 조기 은퇴자의 비참한 현실. 한 60 넘으면 좀 쉬고 살자. 이 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을까요? 청춘을 바쳐 일하고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쉼없이 달려온 인생. 누군가는 허리가 휘도록 장사를 했고 또 누군가는 야근과 회식, 출장에 지쳐 퇴근길마다 이게 사는 건가 자문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달려온 끝에 남은 기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60 넘으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부담 없이.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정작 60이 넘고 보니 이제는 체력도 줄고 일자리도 없고 돈은 모자라고 병원은 더 자주 가야 하고 편안하게 쉬고 살기는커녕 은퇴 이후가 더 불안하고 고달프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조기 은퇴라는 꿈은 단지 희망사항에 불과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은퇴를 너무 낭만적으로 그렸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60세 넘어서 쉬고 살겠다던 한 조기 은퇴자의 실제 사례를 통해 그 꿈의 민낯을 들여다보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전략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김재호 가명 62세 씨는 57세에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대기업에서 30년 이상 일했고 임원 직전까지 승진했던 그에게 조기 은퇴는 선택이 아닌 준비된 결단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일찍 내려오지만 지금까지 벌어놓은 걸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서울 외곽에 30평짜리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고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았으며 부인과 둘이 사는 2인 가구였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지출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에 조기 은퇴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3년이 지난 지금 그의 표정은 다소 어두웠습니다. 1.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든 자산. 그는 퇴직금 2억 중 5천만 원을 은행 예금으로 1억 원은 월세 수익형 소형 오피스텔에 투자했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주식과 펀드로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예금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2년 만에 바닥났고 오피스텔은 공실이 잦아 연 수익률이 2%도 안 됐습니다. 펀드는 수익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였습니다. 조기 은퇴 당시에는 물가도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고 병원도 1년에 한두 번 가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매달 진료받는 게 루틴이 됐고 물가는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죠. 2. 연금 기대보다 적고 시기도 늦다. 그는 국민연금을 63세부터 받을 예정이었지만 수령액은 월 65만 원 수준입니다. 나중에 받으면 더 받을 수 있다는데 당장 지금이 너무 빠듯해서 앞당겨 받는 쪽으로 고민 중이에요. 근데 이거 받아봐야 한 달 생활비도 안 돼요. 사적연금은 따로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은 이미 일시금으로 받았고 개별적으로 가입한 연금저축은 없었습니다. 3. 다시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는 없다. 가장 큰 오산은 필요하면 다시 일하면 되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나 싶더라고요. 일자리 구하러 갔더니 60 넘었는데 무슨 소리만 들었어요. 일당직이나 배달, 마트 아르바이트 자리는 있어도 체력적으로 너무 버겁고요. 결국 그는 현재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노점 상인을 시작했습니다. 수익은 하루 3만 4만 원 정도. 겨우 병원비와 공과금 충당해 보탤 뿐입니다. 김재호 씨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60세 이후 은퇴자들 다수가 경험하고 있는 은퇴 후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선 단순한 낭만 대신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 1. 은퇴 후 30년을 전제로 한 역산 재무 설계. 60세에 은퇴한다면 90세까지는 살아야 합니다. 즉 은퇴 후 최소 30년치 생활비를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월 200만 원만 쓴다고 해도 30년이면 7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하면 실질적으로는 10억 가까운 자산이 있어야 가능한 숫자입니다. 은퇴 전 반드시 월 지출 시뮬레이션을 30년 단위로 계산해야 합니다. 고정지출, 의료비, 돌발 지출을 별도로 분류하고 최악의 경우 장기 병원 생활, 가족 지원 등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매년 쓰는 돈이 아닌 총 얼마가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전략 2. 연금은 최대한 늦게 최대한 많이.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65세까지 미루면 최대 36%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직후가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연금을 일찍 타기 시작하면 그만큼 평생 받는 돈이 줄어듭니다. 6065세까지는 사적 소득 알바, 임대 수익, 단기 일자리 등으로 버티고 국민연금은 무조건 늦게 받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IRP 등을 미리 준비해 국민연금 이전 단계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가능한 최대 수령액 기준으로 전략을 짜는 게 유리합니다.
전략 3반은 쉼반은 노동이 가능한 구조로 생활 재설계. 은퇴는 전업 백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노동 상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즉 하루 34시간씩만 일하고 나머지는 쉬면서도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짜야 합니다. 물리적 노동이 아닌 경험 기반의 소득이 핵심입니다. 퇴직 전부터 작게라도 할 수 있는 부업을 시작해 두어야 합니다. 블로그 운영, 유튜브, 중고거래, SNS, 쇼핑몰, 동네 소상공인 서포트 등 기술 기반이 아니어도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소득 활동의 인생 코칭, 재택 전화 응대, 온라인 튜터 등이 가능합니다. 노동 시간을 줄이는 대신 수익 밀도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쉼을 위해선 준비된 노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쉬고 싶어서 은퇴를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말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쉼은 오히려 더 고된 삶으로 이어진다. 조기 은퇴는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문제는 은퇴 후를 낭만적으로만 상상했다는 점입니다. 60이 넘으면 누구나 쉬고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쉬기 위해선 준비된 노동, 안정된 수익, 설계된 소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이미 은퇴를 했지만 불안하다면 이제라도 다시 계산기 두드리고 삶의 구조를 다시 짜야 할 때입니다. 쉼은 준비가 될 때 비로소 편안함이 됩니다. 그 준비를 지금 시작하세요.